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 너무 사소해서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내 이름은 민재. 32이고 대구에서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 살아왔다. 간호사로 일한 지도 벌써 6년이 넘었고 그 병원으로 옮긴 건 그해 겨울이었다. 병원은 규모가 꽤 컸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시설은 나쁘지 않았다. 다만 이상하게도 야간 근무를 맡는 사람들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걸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웃어 넘겼다.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 힘들고 밤 근무는 특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버티기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소문쯤은 어디에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내가 그 소문을 직접 겪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다. 내가 배치된 곳은 7층 내과 병동이었다. 낮에는 비교적 평온했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더 짙어지고 형광등빛은 어딘가 더 희미하게 느껴졌다. 환자들의 숨소리와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 같은 것이 끼어들었다. 처음 야간 근무를 섰던 날, 나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동선 때문에 계속해서 복도를 오갔다. 그때였다. 723호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누군가 문을 톡톡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 병실은 비어 있었다. 분명히 낮에 퇴원한 환자였고 청소까지 끝난 상태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착각이겠지라고 말하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톡, 톡, 톡. 이번에는 조금 더 규칙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나는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차가웠다. 이상할 정도로.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다. 형광등은 켜져 있었고 침대는 정리된 상태였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자 오래된 먼지와 약간의 쇠 냄새 같은 것이 섞여 들어왔다. 나는 그저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키고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703호 앞을 지날 때마다 괜히 발걸음을 빠르게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며칠 뒤 나는 야간 근무 중에 동료인 수진과 함께 근무를 서게 됐다. 수진은 나보다 먼저 그 병동에서 일하고 있었고 유난히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날도 별일 없이 시간이 흐르는 듯했다. 새벽 2시쯤 병동은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이었다. 환자들도 대부분 잠에 들고 호출벨도 거의 울리지 않는다. 그 정막 속에서 우리는 간호 스테이션에 앉아 각자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수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민재 씨, 703호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나는 순간 손을 멈췄다. 네? 그냥 비어있는 병실 아닌가요? 수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나를 바라봤다. 거기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웃으려 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수진의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가끔 사람 있어요. 그 말은 너무 조용하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괜히 모니터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런 이야기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날 새벽 나는 결국 그 병실 앞에 다시 서게 됐다. 이번에는 호출벨 때문이었다. 7X3호에서 호출이 들어왔다. 모니터에 분명히 표시됐다. 7X3. 나는 순간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봐요. 나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발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다. 형광등은 깜빡이지 않았지만 빛이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한 걸음 내디딜수록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713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다. 안은 조용했다. 나는 노크를 했다.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안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새는 소리 같기도 한 애매한 소리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걸 봤다. 침대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었다. 머리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어깨가 아주 천천히 들썩이고 있었다. 마치 울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문고리를 잡은 채로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멈췄다. 어깨의 움직임이 멈추고 아주 천천히 고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문을 닫았다. 쾅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손이 떨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호 스테이션으로 뛰어갔다. 수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봤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다들 오래 못 버텨요. 그 말은 위로도 설명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7X35를 피할 수 없었다. 이상한 건 그 병실이 점점 정상적인 공간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거다. 호출벨이 울리면 가야 했고 기록에도 남았다. 그런데도 낮에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마치 밤에만 존재하는 병실 같았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본 게 진짜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환각이었는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 병실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가 보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걸 깨닫게 된 건 그 다음 사건 때문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밤이었다. 병원 아닌데도 복도가 이상하게 서늘했다. 난방이 고장난 것도 아닌데 특정 구간만 온도가 낮았다. 바로 7X35 앞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끌렸다. 그때 문 밑으로 뭔가가 보였다. 그림자였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열어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나는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일 수 없었다. 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안쪽에서.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내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걸.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손잡이가 돌아가는 그 미묘한 소리, 금속이 서로 스치는 듯한 소리가 복도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는 아주 작았을 텐데 내 귀에는 지나치게 또렷했다. 찰칵! 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문은 아주 조금,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틈만큼만 열려 있었다. 그 틈 사이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뿐이었다. 형광등이 켜져 있는 병실인데도 그 틈 안쪽은 이상하게도 빛을 삼켜버린 것처럼 까맣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숨을 쉬고 있었다. 들어와.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들렸다. 속삭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말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음성. 마치 내 바로 옆에서 입을 대고 말하는 것처럼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도 눈은 그 틈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그 어둠 속에서 눈이 보였다. 빛을 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렷하게 보이는 것도 아닌 그냥 거기에 있다는 느낌으로만 존재하는 눈.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숨을 삼켰다. 그리고 뒤돌아 도망쳤다. 이번에는 정말로 뛰었다.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간호 스테이션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멀었나 싶을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겨우 숨을 고르고 나서야 한마디를 뱉었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안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계음만이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떨렸다. 수지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내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처음엔 소리만 들려요. 두드리는 소리, 숨소리, 그 다음엔 모습이 보이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밖으로 나와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마치 이미 겪어본 사람처럼. 밖으로 나온다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다들 그 전에 그만두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수진 씨는요? 내가 묻자 수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나는 아직 못 나갔어요. 그 말의 의미를 묻기 전에 병동 끝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갑작스럽게 터진 소리에 둘 다 흠칫 놀랐다. 수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섰다. 일단 이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처럼 담담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평소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 703호는 더 이상 단순히 이상한 병실이 아니었다. 그건 나를 부르는 공간이 됐다. 근무 중에 몇 번이고 호출이 울렸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호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결국 확인을 해야 했다. 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을 열 때마다 그 안에는 항상 그 사람이 있었다. 처음 봤을 때처럼 등을 돌리고 앉아 있기도 했고 어떤 날은 창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기도 했다. 한 번은 침대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걸 본 적도 있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항상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였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그 시선이 느껴졌다. 등 뒤에서도 벽을 사이에 두고도 분명히 나를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그 병실이 떠올랐다. 특히 문틈 사이로 보였던 그 어둠과 그 안의 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낮근무 때 선배 간호사에게 물었다. 선배님 7X3호요. 그녀는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다. 그 얘기 하지 마. 단호했다. 근데 진짜로 뭔가 야간에 무슨 일 겪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배는 한숨을 쉬었다. 다 겪어. 근데 그거 입 밖으로 꺼내면 더 심해져.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나는 그날 밤에 알게 됐다. 그날은 유난히 병동이 조용했다. 이상할 정도로 호출도 없고 환자들도 깊이 잠든 것 같았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나는 간호 스테이션에 앉아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지는 옆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민재 씨. 수진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 누구랑 얘기했어요? 네? 방금 혼자 말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방금 분명히 들렸어요. 뭐가요? 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열어줘! 라고.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말은 내가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열어줘. 나는 그대로 굳었다. 수진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녀는 내 뒤를 보고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못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유 없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그 대신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바닥에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다. 내 것과 수진의 것 말고. 세 번째 그림자. 그림자는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내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순간 내 어깨 위로 차가운 무언가가 닿았다. 손이었다. 분명히 사람의 손 모양이었지만 온도가 이상했다. 얼음처럼 차갑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닌 온도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손이 내 어깨를 살짝 눌렀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였다. 이제 나가도 되지?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건 단순히 병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었다. 그건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출구로 나를 선택했다는 걸.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다리가 풀린다는 표현이 이런 건지 처음으로 알았다.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렸다. 어깨 위에 얹힌 그 손의 감각은 너무 선명해서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의심할 틈조차 없었다. 민재 씨.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졌다. 물속에서 누군가 부르는 것처럼 왜곡된 채로. 움직이지 마요.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어깨 위에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손가락이 내 쇄골 쪽으로 미끄러지듯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 마치 나를 확인하는 것처럼.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내 귀 바로 옆에서였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어릴 때처럼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는 근거 없는 기대.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 보이지 않아도 더 또렷해졌다. 숨소리, 피부에 닿는 공기의 흐름, 그리고 그 존재의 위치까지. 눈을 감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바로 내 뒤에, 내 몸에 거의 밀착한 채로 서 있었다. 민재 씨, 내 말 들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했다. 지금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와요. 천천히. 나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발을 움직이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어깨 위에 손이 더 세게 눌렸다. 움직이지 말라는 듯이. 가지마. 그 목소리는 이제 분명히 감정을 담고 있었다. 아까처럼 텅 빈 소리가 아니었다. 미묘하게 집착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민재 씨. 수진이 조금 더 크게 불렀다. 그 순간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그러자 어깨 위에 손이 갑자기 떨어졌다. 동시에 내 등 뒤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물러나는 느낌이 들었다. 바람이 스치는 것처럼 하지만 훨씬 무겁고 끈적한 기운이 함께 빠져나갔다. 나는 그대로 수진 쪽으로 걸어갔다. 거의 비틀거리듯이. 수진이 내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수진은 내 뒤를 한번 힐끗 보더니 급하게 나를 간호 스테이션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앉아요.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멈추질 않았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앞에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놓아줬다. 마셔요. 나는 컵을 잡았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넘쳤다.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건조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봤어요? 내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보여요. 원래 그래요. 그럼 어떻게? 느껴지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느껴진다. 그건 너무 명확했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수진이 다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까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수진의 눈이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이제 민재 씨를 따라다닐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감정이 올라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근데 한번 접촉하면 그때부터는 대상이 생겨요. 대상이요? 붙는 거예요. 그 단어는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붙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만졌다. 아, 그 손이 닿았던 자리였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전히 감각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질문은 거의 부탁에 가까웠다.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피해야죠. 어떻게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 병실이랑 혼자 있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가능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정말로 혼자 있는 걸 피하려고 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일부러 누군가 있을 때를 골랐고 복도를 이동할 때도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곳은 특히 야간에는 결국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생긴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점점 더 길어졌다. 이상한 일은 그날 밤 이후로 계속됐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소리였다. 처음엔 701-3호 근처에서만 들리던 두드리는 소리가 이제는 병동 곳곳에서 들렸다. 벽 안쪽에서, 천장에서, 심지어는 간호 스테이션 책상 아래에서까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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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신호처럼.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리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걸 인식한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의도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변한 건 냄새였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냄새가 난다. 소독약, 약품, 환자의 채취.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한 가지 냄새를 계속 맡게 됐다. 비에 젖은 옷을 오래 방치했을 때 나는 냄새. 약간 시큼하고 눅눅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냄새. 그 냄새는 항상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다. 그 냄새가 날 때면 항상 그게 가까이 있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됐다. 그건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견디기 힘든 변화는 꿈이었다.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꿨다. 700킥3호 병실 안에 서 있는 꿈. 문은 닫혀 있고 창문도 닫혀 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 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진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나는 항상 같은 행동을 한다. 문을 연다. 밖으로 나간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는다. 그리고 속삭인다. 이제 바뀌자. 나는 그때마다 깨어났다. 식은땀에 젖은 채로 숨이 가빠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점점 지쳐갔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결국 그 일이 일어났다. 피하려고 했던 그 순간이. 그날은 수진이 다른 병동으로 잠시 호출을 받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병동에는 나 혼자 남아 있었다. 나는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고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 그띵 호출벨이 울렸다. 나는 화면을 봤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시하고 싶었다. 정말로. 하지만 호출 기록은 남는다. 결국 확인을 해야 한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걸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나는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뒤에서 나는 놀라서 돌아섰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돌리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잠겼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걸 봤다. 내 바로 뒤에 내가 서 있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하지만 표정은 전혀 달랐다. 입이 찢어질 듯이 올라가 있었고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나가 입을 열었다. 이제 나가도 되지?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 얼굴을 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하지만 그 숨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냥 텅 빈 공기가 스치는 느낌이었다.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등 뒤에는 이미 문이 있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왜 그런 얼굴에? 그 나가 고개를 기울였다. 표정이 점점 더 기묘하게 일그러졌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그대로였다. 감정이 없는 눈. 나는 입을 열었다. 너 뭐야?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것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나야.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다. 마치 정말로 나인 것처럼.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어. 그것은 웃었다. 입만 웃었다. 그럼 넌 뭐야?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다. 무겁게 눌러앉아 있던 공기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것처럼.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그 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노이즈가 낀 화면처럼. 눈과 입의 위치가 미묘하게 어긋났다. 나는 그걸 보고 무언가 깨달았다. 완벽하게 흉내낸 게 아니라는 것. 어딘가 틀렸다. 그 틀린 부분이 너무 미세해서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분명히 보였다. 넌 내가 아니야. 내가 중얼거렸다. 그것의 움직임이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것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다. 웃고 있던 입이 멈추고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걸 알아보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 낮고 거칠고 여러 겹이 겹쳐진 것 같은 소리.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것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이제는 거의 코앞이었다. 그래도 늦었어.
나는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힘을 줬다. 돌리지 않는 손잡이를 억지로 비틀었다. 손바닥이 미끄러졌다. 땀이 잔뜩 나 있었다. 열려. 나는 중얼거렸다. 열려. 제발. 뒤에서 그 나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도망치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철컥하고 돌아갔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밀어 열었다. 그리고 그대로 복도로 뛰쳐나왔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앞으로만 달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가노 스테이션까지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지듯이 책상에 몸을 기대었다. 숨이 가빠서 말을 할 수 없었다. 수진이 막 돌아온 참이었다. 민재 씨.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봤어요. 겨우 한마디를 뱉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뭐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입을 열면 그걸 다시 떠올려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결국 말했다. 나를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그 단계까지 갔네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단계요? 마지막 전 단계. 나는 웃었다. 아니, 웃으려고 했다. 하지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수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 간단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뭐가 바뀌는데요?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거. 나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거의 매달리듯이 물었다. 수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나 방법은 있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뭔데요? 수진은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문을 열지 않으면 돼요. 나는 순간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그 병실 문. 수진이 말을 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호출이 울려도 절대 열지 마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너무 단순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했다. 근데 이미 몇 번이나 지금부터라도요. 수진이 끊었다. 아직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랐다. 정말로. 그날 이후로 나는 713호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했다. 호출이 울려도 가지 않았다. 대신 다른 병실 일을 일부러 더 맡았다. 동료들에게 핑계를 대기도 했다. 내가 대신 할게요. 거긴 다른 사람이 가면 돼요. 처음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바쁘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리도 줄어들었고 냄새도 사라졌다. 꿈도 꾸지 않았다. 나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다. 이제 괜찮아진 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날 밤 일이 터졌다. 새벽 3시쯤이었다. 병동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나는 간호 스테이션에 앉아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지는 옆에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병동 전화였다. 나는 자연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네, 일병동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왜 안 열어줘? 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로 굳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713호 안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진이 나를 보고 있었다. 누구예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열어줘. 나가야 해. 나는 손을 떨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병동 끝에서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713호 방향이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닫혀 있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실루엣이 점점 또렷해졌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수진이었다. 내 옆에 서 있는 수진이 아니라 713호 안에서 걸어 나오는 또 다른 수진. 나는 천천히 옆에 있는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도 그걸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늦었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늦었다고요? 내 입에서 겨우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703호에서 걸어나오는 또 다른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복도 끝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그 존재는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었다.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마치 바닥에 닿지 않는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 모습은 완벽하게 수진이었다. 같은 키, 같은 머리카락, 같은 걸음걸이.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어딘가가 어긋나 있었다. 눈이었다. 눈이 너무 고요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빈 유리 같은 느낌.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저거 뭐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녀가 바로 부정했다. 그 짧은 부정이 오히려 더 절망적으로 들렸다. 근데 저건 나였던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슨 여기 오래 있으면 하나씩 생겨요. 수진이 말을 이었다. 자기 얼굴을 한 것.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게 밖으로 나오면 그녀는 말을 멈췄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때부터 진짜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 방금 전 703호 안에서 본 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게 밖으로 나온다면? 그럼 저건... 나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수진이 대신 말했다. 나 대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걸어오던 수진이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우리 쪽을 바라봤다. 그 눈이 정확히 우리를 향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수진이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 봐? 목소리까지 똑같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옆에 있는 수진을 쳐다봤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잠시, 아주 짧은 순간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둘 다 똑같았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민재 씨, 옆에 있는 수진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쪽을 봤다. 속지 마요. 그녀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더 낮았다. 아주 미묘한 차이였다. 나는 다시 복도 쪽을 봤다. 다가오고 있는 수진이 아주 천천히 웃고 있었다. 민재 씨. 그쪽도 내 이름을 불렀다. 완전히 똑같은 목소리였다. 거기 왜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느 쪽을 봐야 할지,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리 와. 복도 쪽에 수진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수진이 내 팔을 잡았다. 가지 마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그 감각이 나를 조금 현실로 붙잡아줬다. 저건 저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나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다. 하지만 복도 쪽에 수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손 따뜻하지? 나는 움찔했다. 곧 식어.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나는 옆에 있는 수진을 다시 봤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듣지 마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머릿속에 의심이 들어왔다. 아주 작은 틈으로. 진짜가 누구지? 그 생각이 들어온 순간 모든 게 흔들렸다. 수진의 손이 조금 전보다 덜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니, 실제로 그런 건 아닐 텐데 내 감각이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 씨. 복도 쪽에 수진이 다시 불렀다. 나 기억 안 나?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수진 같았다. 나는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우리 같이 야간 근무서잖아. 그 말은 사실이었다. 703호 얘기. 나한테 먼저 했잖아. 그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 왜 저 사람이랑 있어? 그 질문은 단순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이었다. 나는 옆에 있는 수진을 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다. 민재 씨. 복도 쪽에 수진이 손을 더 내밀었다. 이리 와. 나는 한 발짝 앞으로 움직이려 했다. 그 순간 내 팔을 잡고 있던 수진의 손이 더 세게 조여졌다. 정신 차려요. 그녀가 크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 나는 멈췄다. 지금 선택하면 끝이에요. 나는 숨을 멈췄다. 끝이요? 네, 수진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쪽으로 가면 다시 못 돌아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도 쪽에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진짜 웃기네. 그리고 그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입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졌다. 눈이 점점 좁아졌다. 표정이 사람의 것이 아니게 변했다. 아직도 구분 못해? 그 목소리가 낮아졌다. 겹쳐졌다. 여러 개의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었다. 그 순간 내 손을 잡고 있던 수진이 나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뛰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둘이서 함께 복도 반대편으로 뛰었다. 뒤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같기도 하고 바닥을 긁는 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끝이라는 걸 알았다. 우리는 계단 쪽으로 뛰었다. 수진이 문을 열었다. 여기로.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순간 밖에 항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빨라졌다. 쿵쿵쿵쿵. 나는 숨을 죽였다. 수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소리는 몇 초 더 이어지다가 갑자기 멈췄다. 완전히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수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가요? 수지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민재 씨 것도 나올 거예요. 나는 숨을 멈췄다. 뭐요? 아까 봤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병실 안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밖으로 나오면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땐 나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들렸다.